여러분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라이프 코치 최연희 인사드립니다. 저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삶에서 배운 점들을 공유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은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라고 붙였지만 사실 저와 한국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닥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미리 또 스포일러 얼러트 해드리자면요. 오늘도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현재 미국의 미시간에 살고 있어요. 1998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중간에 6년간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산 곳을 빼면은요, 17년째 이곳에 살고 있죠. 제가 대학교 때 학생운동에 가담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회정치적인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던 것 중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있었죠. 미국을 자본주의의 천병, 제국주의의 화신 막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시위할 때마다 자주 외치던 구호가 있었는데요.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혹은 양키 고 홈 이었어요. 또 당시에 넘쳐나던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엿보게 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저에게 참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이 남겼답니다. 마약, 폭력, 인종문제, 빈부격차 등등등. 당시에는 미국 여행을 직접 해본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요. 그 외에는 정보가 특별히 많지 않았죠.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리 잡고 오래 살게 된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처음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요, 대학 졸업 후에 접하게 된 마케팅 업무가 너무 재밌어서 더 배우고 싶어서 MBA를 공부하려고 온 거였어요. 이민 가방 2개 달랑 들고 2년만 공부하고 돌아오리라 하면서 제가 저축했던 돈을 탈탈 털어서 훌쩍 떠나왔죠. 미시간 주립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하던 날 엄마가 싸주신 옥수수 먹으면서 가족이 너무 그새 그리워서 눈물 뚝뚝 흘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원하는 공부하겠다고 찾아간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푹 빠지게 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도착한 뒤에 한 달도 채 안 걸렸어요. 제가 몸으로 접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또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 곳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오히려 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문화 혹은 사회적인 사정이 한참 뒤처질 때였거든요. 특히 제가 아시아 경제 위기였던 IMF 때 왔거든요. 그렇게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슈퍼나 음식점 같은 곳의 직원들, 병원, 은행 또는 정부기관 직원들, 학교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미국인 동료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제가 그때까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하고는 참 달랐어요. 한국 사회도 사실 그때 이후에 큰 변화와 개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또 나은 점이 더 많아요. 근데 당시 기준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앞서가는 점이 있었죠. 매일 수업을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미시간 주립대 교정 안에 있는 강가를 생생 달리면서
새로 알게 된 자유와 여유로움을 한껏 누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면 빠질수록 안타깝게도 제가 떠나온 고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는 한국 사회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가 언니한테 보낸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과의 인연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가정 밖에서는요, 뭐랄까, 늘 외톨이 같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많았는데 집단적인 사고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자답지 않은 신체 조건하고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유언무언의 놀림이나 아니면 지탄 아닌 지탄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저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무언의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이 결코 나쁜 의도나 아니면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와서는 참 잘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이 뾰족한 화살처럼 제 가슴에 콕콕 박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사무쳤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도 크게 한국 사회를 싫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못났다고 느껴지는 제 자신을 많이 탓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구마구 화가 치솟기 시작했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도 단지 다르게 생긴 그룹에 잘못 속한 바람에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이전에 받은 상처를 보상받는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이후에 그렇게 상처받은 제 마음이 저를 영적인 삶으로 이끌었어요. 혼자 훌륭한 분들의 책을 참 많이 읽고 명상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배운 걸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게 됐죠. 또 Out of Sight, Out of Mind일까요? 미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흐르면서 어느새 제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2008년 제가 다니던 회사인 GM에서 저를 한국으로 내보냈어요. 제 모국인 한국에서 외국지사 근무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총 6년간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에서 큰 선물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명해졌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제가 한국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화해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삶에서 인연을 끊을 수 없는 중요한 누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건 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어서 만나기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품은 채로 대면대면 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제가 그전까지 한국과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나와 절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는 모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고의였던 아니었던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나라.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나라. 떨어져 있으면서 미움은 잊혀진 것 같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용서하거나 화해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해서 알게 됐죠. 한국에 들어와서 매일 살게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제가 예전에 싫어했던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차츰차츰 저의 한국과의 관계가 변화해 갔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큰 도움이 됐어요. 우선 한국 사회 자체가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점, 제가 더 이상 한국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제 마음을 너무 깊이 이해해주는 남편과 함께 했다는 점, 또 10년간 타국에 살면서 새로운 시각을 키웠다는 점, 또한 제 자신이 예전보다 많이 강해진 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덕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이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마냥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냥 하나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국의 풍조를 참 싫어했었는데, 그 덕분에 한국에서 뷰티, 스타일 관련된 산업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참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늘 빨리빨리 하면서 뭐든지 서두르는 한국의 여유 없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요. 그 덕분에 무슨 일을 하든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제가 GM에 일할 때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몸소 느낄 수 있었던 한국인의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상명하달식, 군대식 규율 잡기,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단 교육 방법을 통해서 독특한 한국식 연예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했죠. 또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기타 소속된 여러 집단 사람들과 너무 끈끈한 관계를 강요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덕에 한국 사람들이 남달리 정이 깊은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앞에 제가 나열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제가 앞에 나열한 현상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단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면서 한국 사회를 폄하하고 재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6년 뒤에 한국을 떠나올 때는 어느새 제 가슴속에 미운 마음들은 다 녹아내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 타고난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에 오래 살면서 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좀 서양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지극히 한국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고요. 한국식의 불교적인 사고가 몸에 정말 많이 깊이 배어 있어요. 한국인의 피를 타고 나서 정이 철철 넘치고요. 무슨 일이든 한국인답게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할 줄 알죠.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자랑스러운 제 한국식 이름을 고집해왔고요. 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딸 계획이 없어요. 언젠가 제 남편이 저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정장했죠. I am a Korean who lives in America 라고요. 즉,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was you. 용서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서름을 마음에 품고 힘들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죠. 특히나 그 상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의 모국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국은 부모나 형제만큼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이렇게 나의 모국인 한국과 화해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은 더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게 됐어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께 드림 포워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집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미워하는 존재가 혹시 있나요? 떠오르는 존재가 있다면요. 그 존재를 머리에 떠오른 채로 두고요. 이번에는 머릿속에 커다란 물음표 하나를 그려보세요. 하얀색으로요. 그리고 머릿속에 아직 보이는 그 미워하는 존재에게 커다란 물음표, 그 하얀색 물음표를 선물로 건네주세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 그 물음표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건네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걸 노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미션 아닌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프 코치 최연희였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